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봉 마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200일선에 대한 저항을 맞다가 여기서 확정으로 종가 마감을 해서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보면은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일봉 마감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위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이 그저께의 관점이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뭐 오늘 있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던가, 어쨌든 이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66,000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구간에 숏 포지션이 제일 많이 몰려있고,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주요 저항으로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 했을 때는 위로 생각보다는 저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이어보면은 이런 데서 주요한 저항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 그 위로 뭐 저항이나 이런 걸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그래도 한 7만이나 6만 9천 대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6만 5천에서 6만 6천, 그리고 특히 6만 6천을 뚫어주고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테더 도미너스를 얘기하면서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반등하고 떨어지든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트 형제들이 지금 잘 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애들도 잘 가고, 스택스 이런 애들도 좀 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고 순환해서 펌핑을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추후 도미넌스가 얘가 눌림목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비트가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알트와 비트 두 가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현 시점은 단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자 사실상 페이지 2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빨간색 대처럼 이렇게 고꾸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고꾸라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기준이 64,300인데 지금 일단 65,000을 넘었고, 제가 말씀드린 66,000까지만 딱 넘어주면은 진짜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는 안심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2020년 코로나빔과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만약 이대로 간다 했을 때는 요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에서 뚫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뚫어도 리테스트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뚫고 리테스트 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면 이게 3일봉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제가 중순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비비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기에는 매우 좋은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불장이나 이런 거는 이게 다 지나고 신고점을 뚫고 비트 랠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올 때,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찐 알트장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좀 남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유로운 생각도 갖고, 그 다음에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프랙탈 구조를 좀 보면은 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금이 오르면서 은도 오르는 형태로 보여주는데, 비트코인이 금이나 은 같은 애들 혹은 나스닥 애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대로 그때는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아웃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최근 금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걸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66,000을 넘기면 여기에 있는 레버리지가 다 청산이 되는데, 보면 주황색이 바이낸스잖아요. 근데 보통 바이낸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여기만 딱 청산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스퀴즈가 연쇄적으로 나면서 여기까지도 잡아먹으면서 뭐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 69,000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갱신하기까지가 얼마 안 남았다,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냥 천천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일정 코인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
보자면 이 구간을 끝냈을 때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20만 달러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모아가는 부분이라던가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영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에 도움을 받게 되면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 전 밝았던 니어 프로토콜도 제가 픽으로 냈었는데,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손절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요한 브리핑들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멘탈까지도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1대1 질문까지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전용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텔레그램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SEC가 뉴욕 멜론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승인한다. 이거 찌라시로 돌았는데 최종 승인이 됐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옛날 ETF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찌라시가 먼저 떴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결국 승인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텔레프롬프터 없이 암호화폐 기술 설명한다면 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트럼프 장남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암호화폐라는 분야가 주요 공약으로 올라설 만큼 되게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에 비해서 대중들의 인식은 아직도 이건 스캠이다,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중에 돼서 유입될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마감했는데 S&P는 아예 신고가를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죠. 신고점을 또 찍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뭐 7월이나 8월 달이나 이러한 움직임에서 9월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게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락보단 조정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나스닥도 회복력이 좋고 괜찮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이 큰 파동의 랠리가 남고 그 다음에 2025년 중반이라던가 2026년이라던가 이럴 때 다 이제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4년인 지금은, 그리고 연말에 대선까지 있는 지금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눌림은 올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계속 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지난해 8개 시장 예측 중 2개만 맞았다라고 하는데 성공률 25%다라고 자아 비판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에게는 꽤나 형편없는 수치고 단기적인 예측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한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장기적인 시장 전망을 뒷받쳐주는 변동성 슈퍼사이클 이론에는 자기가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은행 위기, 암호화폐 가격 변동,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예측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만히 앉아서 긴장 풀고 법정 앞에 가치가 오르는 것을 지켜봐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보세요. 이 차트 제가 요즘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는 여기 있던 게 어느 날에는 여기 있고 지금은 또 여기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주요 저항을 돌파한 상황부터 리테스트가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오르는데, 이게 언제와 닮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돈을 찍고 리테스트하고 그때부터 계속 오르는 이 상황과 지금 매우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특히 이 통화량의 상관관계와 코인이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코인이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수혜를 받는 지점까지 되려면 한 10월 중순까지는 좀 여유롭게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손 놓고 매도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심적으로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천천히 모아가면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은 심지어 이틀간 4,46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요 며칠간 안 하다가 갑자기 그것까지 다 상세하려는 듯 엄청나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도대체 뭘까? 일반인인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블랙록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리비트의 CEO가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강세 베팅이 비싸다는 것은 여기에 많이 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 강세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 옵션은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세 베팅이 늘어나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불장을 향해 그럼 안녕.